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간담체외과 및 이식외과 김두진입니다. 오늘은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간암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암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간 부분이 인구 10만 명당 99명 이상 굉장히 이제 간암 인구가 많은 나라들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나라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자세히 보시면은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좀 이제 간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 원인적으로 간염 바이러스 B형이나 C형 또는 간염 바이러스들이 좀 후진국에 이렇게 많이 창궐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전에 이제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암 발생률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건 2005년 자료인데 저희 나라에서 2005년도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이 순으로 암이 이제 굉장히 많은 3대 암 중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간암에 대한 사망률도 3위, 폐암, 위암, 간암으로 이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2005년 자료고요. 최근 자료를 다시 보시면 간암은 발생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6대 암, 7대 암으로 위암, 대장암이 많이 늘었고요. 갑상선암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등 이제 예전엔 3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7위 정도로 6위, 7위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최근 간암 발생률 보시면 이제 7위 정도 이렇게 2017년 통계를 보시면 가장 최신 통계인데 보시면 간암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최신점인데, 간암은 사망률은 아직도 높습니다. 저번에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5년, 20년 전에는 간암의 발생률이 3위, 또 사망률도 3위, 이렇게 높은 암이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발생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 이런 암들이 이제 많이 늘었고, 근데 보면 사망률은 폐암 다음으로 간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발생률이 줄어들더라도 간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위암은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률이 이제 높긴 하지만 간암보다 적은 이유는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간암 왜 이렇게 이제 사망률이 발생률이 낮아지는데도 사망률이 높아지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초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계속 이제 저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쭉 보면 비슷합니다. 1기에서 발견한 환자들보다 4기 진행돼서 발견하는 환자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2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환자들이 이제 당연히 늦게 발견되니까 치료 효과도 늦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사망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최근 간암 생존율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93년도부터 우리나라 통계를 내봤는데 위암은 예전에는 생존 43% 5년 생존율이었다가 지금은 76% 거의 굉장히 많이 높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원래 좋은 암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암 수술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진단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살아 계십니다. 대장암도 예전에는 50%였다가 지금 75%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해서 간암 같은 경우도 성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딴 대장암이나 위암만큼 좋아지는 않습니다. 보면 5년 생존율이 이제 35%로 이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물론 췌장암도 굉장히 더 낮은 췌장암도 있긴 합니다만도 제가 주로 간암, 췌장암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간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보시면 간에 종괴가 생겨 있습니다. 이런 조금 작게도 나오고 좀 더 큰 종괴도 보시면은 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안에 종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암이죠. 간암. 그리고 굉장히 큰 종괴들 이제 횡격막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큰 이제 종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간암을 보시면은 간 표면이 지금 보시면 좀 매끄럽지 않죠. 간경화가 있죠. 간암 환자들은 간경화를 다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경화는 간암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염이 이제 일단 간암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 간염이 있다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간이 안 좋아지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증, 간경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좀 간암이 생기는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간경화 없이도 간암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간경변 이제 간경화를 말씀드리면 그 간이 이렇게 매끄러운 정상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매끄러운 이런 간들은 이제 간암이 잘 안 생기는 감이죠. 네, 환자들이 이제 간경화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간이식 하는 환자들 경우에 간경화가 이렇게 간이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간경변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간 수술했는 환자인데 간경화가 있는 게 다 보이죠. 울퉁불퉁하게 자갈처럼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하얗게 결절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결절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만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형성 노듈, 이형성 결절, 간암 전 단계의 결절들이죠. 이런 것들이 간경화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간암으로 변형됩니다.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B형, C형 간염, 간경화, 또 술 때문에 생기는 간염들, 그리고 이제 남자, 또 고령이 될수록 담배 또는 간독성 물질들이나 유전성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거의 60%, 절반 이상, 많게 말해 C형 간염까지 합치면 80% 정도 술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이 술을 드시면 더 안 좋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암이 생기는 위험 요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특징적으로 대부분 간경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간암 사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간경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암이 생기고요. 특히 B형, 우리나라 환자들은 B형 간염 관련해 가지고 60% 이상, 그 C형 간염까지 합치면 B형, C형 간염을 합치면 거의 80% 이상 환자들이 대부분 간염을 갖고 있습니다. 간염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간염을 예전에 앓았거나, 그리고 간암은 뭐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간암이 생겨났을 때. 그래서 진단이 늦게 되고 대부분, 그리고 간경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간경화 있는 데서 간암이 생기면 다발성으로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생기는 수도 있지만 또 추후에 나중에 또 딴 데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를 치료하더라도 또 결절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재발이 높고요. 그리고 간경화가 있으니까 간을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그러면 간암 있는 부분을 같이 절제를 하고 또 간이 나쁘니까 이 간 기능이 이제 별로 안 좋겠죠. 그래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으면 수술하기가 힘든 환자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치료 방법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전술, 그다음에 국소 치료로 이제 알코올 주입이나 고주파 치료, 또 수술 제거, 또 간을 완전히 다 갈아주는 간이식 등 이제 많이 하고 효과적인 치료들이고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또 최근에 나는 고강도 하이프라는 고강도 초음파 이런 걸로 암을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좀 제한적인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치료법들입니다. 증명이 좀 덜 된 이제 치료법이 제한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간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대부분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어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을 수술하면 남는 간이 적은 데다가 또 간경화까지 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간부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잔존 간 기능이라고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는데 간을 치료나 수술하고 나서 남는 간 기능이 이제 정상인지 정상이어야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간암이 이제 얼마나 심한지 병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몇 기, 일반적인 환자들이 말하는 몇 기라고 말합니다. 1기, 2기, 3기, 4기. 물론 병기가 오래 이제 4기 이렇게 간암이 크고 딴 데 여러 개 있고 또 혈관 침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면은 수술을 하기 힘들겠죠. 그걸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자들이 이제 젊은 환자들 같으면 수술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수술하기 좀 힘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간암의 병기는 뭐 이제 딴 암들하고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딴 암들하고 다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크기나 개수, 그다음에 또는 혈관 침범 뭐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예후가 안 좋죠. 그러니까 병기가 오래되고, 보통
뭐 작은 암들 하나 있으면 하나 있고 1cm, 2cm 미만이면 뭐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cm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하거나 이제 2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2기. 그다음에 이거 뭐 2cm보다 크면서 혈관 침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도 이런 식이면 3기. 그다음에 뭐 이제 혈관 침범이 있는 데다가 크고 개수도 여러 개고 이러면 4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물론 이제 임파선에 전이가 있거나 또는 원격 전이가 있을 때도 4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간암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긴 한데 치료 방법에 선택하는 기준은 좀 표준 기준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암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이 좀 안 돼 있고 작고 이런 간들, 근데 간 기능이 좋은 환자들은 그냥 수술하는 걸 권유합니다. 딴 치료보다 수술이 효과가 좋고요. 또 이제 간 기능이 괜찮기 때문에 수술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 기능 괜찮은데 이제 간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은 이제 수술보다는 이제 간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 이식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 기능이 더 나쁘면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간 기능이 더 나빠지는 이런 환자들, 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수술하기 좀 힘든 환자들은 고주파 치료라고 하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전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간 절제술, 이식,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해서 간암을 태우는 이런 치료를 갖다가 보통 이제 치료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간 기능이 많이 나쁜 환자들은 색전술이나 또 뭐 다른 치료,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약들이나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치료를 갖다가 이제 보조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나 간 기능이 굉장히 나쁜 환자들은 간 이식도 하기 힘들고 딴 치료도 하기 힘들면 이런 환자들은 그냥 이제 증상 치료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뭐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수술 치료, 색전술, 국소 치료, 뭐 간이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종양을 이제 간암이 있다면 제거를 한다면 수술이 100% 제거를 하겠죠. 색전술은 이제 종양을 한 번 해서 100% 제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혈관을 막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종양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종양의 혈관을 막아서 종양을 이제 죽인다고 하나. 그리고 고주파 치료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양을 태우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간이식은 간암 자체를 갖다가 이제 간 자체를 없애주니까 이제 간경화도 같이 해결하고 좋은 치료법이긴 한데 또 수술이나 이제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뭐 이런 치료법들이 있고요. 이제 간암 치료의 이제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법이 제한되겠죠. 수술이나 간이식이나 이런 것들이나 하기 힘들고 효과적인 치료를 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안 좋고요. 그리고 간경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80% 정도이상 대부분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하더라도 간경화가 아직 남아있죠. 그대로. 이런 간경화 자체 때문에 간 기능 저하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간부전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기 간암은 뭐 이렇게 진행된 간암은 뭐 이제 절제는 못하거나 전이된 종양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낮고 치료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고 위험하고, 그리고 치료하더라도 이제 간경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간경화가 있는 데서 결절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재발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간동맥 색전술, 우리가 이제 색전술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간암은 대부분 간동맥으로부터 이제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혈관 발달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전술을 하죠. 간 혈관을 막죠. 그러면 이제 입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수술보다는 뭐 수술은 이제 개복을 해야 되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좀 덜 이제 위험한 시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현재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치료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들을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한테도 치료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수술이나 이런 걸 시술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색전술 먼저 해놓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반응을 보고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재발할 경우에는 색전술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전술은 대부분 병소가 이제 비교적 간 기능이 이제 아주 나쁘지 않은 환자들, 그다음에나 아니면 바로 간암이 파열로 출혈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혈관을 막아서. 그리고 또는 다른 치료 뭐 전에 이제 일단 한 번 더 치료해본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치료 효과가 이제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죠. 색전술을 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잘 듣는 반면에 이제 색전술로 한 번 했을 때 안 듣는 사람은 두 번 해도 잘 안 듣고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이제 색전술은 웬만하면 할 수는 있지만 간 기능이 더 아주 나쁜 경우에는 혈관을 막으면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색전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시면 간으로 가는 동맥의 혈관을 이렇게 찾아가면 우리가 뿌리를 해보면 혈관이 여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부분, 덩어리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간암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혈관을 막는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간암이 이렇게 약물이 막히면은 간암이 나중에 이제 죽죠. 그래서 치료하는 거고요. 뭐 환자들 치료하는 거는데 여기 보면 간암이 이제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덩어리가 뭉쳐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간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색전술을 갖다가 이렇게 혈관을 막아서 치료를 합니다. 색전술 이제 약물 주입하고 보면 이렇게 간암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차 있는 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이 환자는 다시 이제 색전술을 했습니다만도 이게 약물이 다 차진 않고 이제 살아있는 부분이 자꾸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색전술 치료하면 간이 죽으면서 쪼그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수술을 했죠. 고주파 치료라는 거는 고주파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종양을 파괴하는 수술이고요. 암 자체가 이제 작은 암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알코올 주입은 요즘은 잘 안 하는 치료인데 그보다 훨씬 효과가 높고요. 대신에 이제 위치가 항상 가능한 게 아니고 그 혈관에 가깝거나 또 중요한 혈관에 가깝거나 아니면 접근이 안 되면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 암만 국소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이제 국소 치료 용도로 간 기능 수술보다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뭐 실제로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관들 있죠. 여기 요걸 갖다가 간암에다 가운데다 위치시켜 가지고 간암을 이렇게 간 조직을 태우는 거죠. 암을 보시면은 이제 초음파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암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환자가 국소 마취만 하고 이제 그 바늘로 찔러서 이제 암 종양 있는 부분을 태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주파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암 치료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면 작은 암일 경우에 이제 효과가 좋죠. 근데 이제 그 큰 암이나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암들은 고주파 치료하기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거는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 간암을 절제하는 수술은 확실하게 종양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치료법으로서는 이제 효과가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뭐 수술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수술이 안전해지고 큰 종양도 제거 가능하고요. 치료 결과가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딴 치료보다 확실하게 암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단점은 수술이라니까 일단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위험성이 좀 딴 치료법, 국소 치료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사실은 수술도 좀 못하는 수도 있고요. 환자가 이제 수술한다고 하면 일단 좀 부담이 좀 되죠. 그리고 다른 암과 똑같이 요거는 뭐 이제 간경화 있는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이제 간경화 있는 부분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치료법이 수술 방법, 수술적 절제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법도 다 똑같습니다. 간 이식이 아닌다면은. 그래서 간절제 수술은 이제 원래 암이 있으면 암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포함해서 많이 절제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절제할수록 좋지만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많이 절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암을 많이 절제한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적으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구역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종괴가 작을 경우에 종괴만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치료법은 숙술과 색전술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수를 비교한 이런 논문이지만 확실히 이제 수술하는 환자들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색전술 환자들을 또 효과는 있지만은 뭐 수술이 훨씬 더 색전술보다 성적은 좋고요. 뭐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수술을 감수한다면은 수술이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뭐 수술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 기구들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간 절제를 할 때는 간은 딴 혈관, 딴 기관들보다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기구를 씁니다. 이렇게 쿠사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자극해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하는 흡입하는 이런 기구를 쓰게 됩니다. 이제 간절제술 아까 그 환자죠. 색전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색전술이 안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암 있는 분을 이렇게 절제해내는 이 환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고요. 또는 이제 간암이 여기 이제 크게 있는 환자들은 더 크게 이제 수술을 하죠.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구역절제술처럼 이렇게 크게 하기도 하고 또 조그만 환자 암이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 간이 안 나쁘면서 조금 환자들은 이렇게 종양절제술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암이 이제 또 혈관에 이렇게 사이에 잘 보시면 간으로 가는 간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 사이에 암이 생겨 있습니다. 이거 대정맥 사이에 이 사이에 암이 생겨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색전술도 잘 안 되고 혈관 때문에 고주파도 혈관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되고요. 수술 뭐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구를 써가지고 간을 이렇게 피 안 남기면서 절제해서 이제 암이 있는 여기 혈관 가까이 있는 암을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간암을 갖다가 복강경으로도 이제 수술을 하죠. 이 환자분 보시면은 지금 복강경 수술하는데 간암이 굉장히 크죠. 이제 우리가 배를 개복을 안 하고 기구를 써서 이런 식으로 간암이 있는 부분을 박리를 하고 간암이 이제 뭐 붙어 있는 이런 부분, 간이 붙어 있는 부분을 박리하고 여기는 이제 횡격막 부분이고요. 이제 간암이 있는 왼쪽 간을 자르는 겁니다. 기구로 아까 쿠사라는 기구 있죠. 피를 덜 내게 하면서 하는 기구를 써서 복강경으로 혈관들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도 이제 회복이 빠르고 암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개복수를 안 하니까 더 뭐 좋은 치료법이죠. 이렇게 해서 암을 완전히 다 제거했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간이식이라는 치료법이 있죠. 간이식은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 유일한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암이 있는데 간 기능이 나쁘다 이러면 이제 간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못 하죠. 색전술도 뭐 간 기능이 떨어져서 못 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경화하고 간암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환자들 이제 암이 작은 환자들 수술하면은 뭐 수술이나 다른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생존율, 치료 성적을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단점은 이제 물론 간이 기증자가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뭐 생체 간이식을 하더라도 누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법보다 비용이 비싼 것.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되죠.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비싼 것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큰 수술이니까 위험성이 좀 있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간이식 대상은 어떤 간암 환자들이 간이식을 하냐면은 통상 간암이 하나일 경우에는 5cm 이하 그리고 한 3개 이상, 3개 이하, 그러니까 3개 보통 3개보다 더 많은 환자는 이제 간이식하고 나면 재발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3개 이하일 경우에는 3cm 이하, 하나일 때는 5cm 이하 이런 환자들이 간이식 대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심장이나 딴 문제가 이제 뭐 문제가 같이 합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술을 간이식 하긴 힘들겠죠. 그리고 간암이 좀 진행돼서 전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도 간이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간을 이식을 한다고 해도 전이나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혈관 침범이 있는 환자들은 재발을 면역 억제를 하면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말고는 이제 간암의 경우에 간이식을 하는 게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식을 할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데 5cm 이하 이런 환자들 치료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5년 생존율이 80% 이상 좋죠. 근데 이런 환자들 넘어서는 환자들은 간이식 할 경우에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간암을 이 환자들 간암 병소가 보이죠. 그리고 색전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주위에 막 색전술한 치료 흔적이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간 기능이 나쁘니까 간경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수술 못 하고 간이식을 위해서 이제 간암 전체를 갖다가 절제하는 거죠. 그렇게 기증자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간을 이제 주는 분들은 반 정도 이렇게 오른쪽 간을 갖다가 이렇게 내서 주죠. 그래서 다시 떼낸 간에다가 이제 여기 심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간암 환자들 생체 간이식을 할 경우에 줄 경우에 이렇게 반을 정도 오른쪽 간을 갖다 떼서 수혜자한테 주고 남는 거는 공여자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 일주만 지나도 이제 남는 간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 남는 간이 처음엔 조금만 했는데 없는 공간이 이렇게 커지고 이 준 간도 수혜자도 이 간이 이제 빵빵해지면 커지면서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이제 살 수 있죠. 생체 간이식은 이제 기증자는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복강경으로도 수술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최초로 간이식을 해서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났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절제 불가능한 암에서 종양이 정간의 3분의 2 하면서 간 기능이 보존된 경우, 쉽게 말하면 딴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조이는 거죠. 이렇게 암이 이제 수술 못하거나 간 기능 또는 색전술이 딴 데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증은 방사선 치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은 한 5% 정도 많지는 않은데 수술 못하는 암들에서 이제 반응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양을 이제 많이 쬐을수록 좋은데 또 많이 쬐을수록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요즘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새로운 약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여러 약들이 있습니다. 소라페닙이라는 이런 약들이 최초로 소개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이 있는데 효과는 아직 이제 확실치는 않고요. 넥사바라고 소라페닙 최초로 이제 어느 정도 생존하고 암의 진행 시간 연장에 효과가 있다고 최초로 입증됐죠. 30명 정도 치료했다고 하면은 이제 치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또 암이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좀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죠. 잘 보시면은 이제 퍼센티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치료가 이제 진행하는 환자들 한 30% 정도 되지만 또 치료 반응하는 환자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경우에 이제 딴 치료법이 잘 안 될 경우에 같이 쓸 수도 있겠죠.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둘러봤고요. 간암은 결국은 이제 예방과 조기 진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되면 예방을 하면 이제 간염을 예방하면 이제 간경화를 예방하고, 간경화가 예방이 되면 이제 간암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암은 첫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 비형 간염을 갖다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시형 간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치료할 수 있으면 조기에 본인이 간염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검진, 우리나라에서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간암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간 초음파를 6개월마다 찍고 피 검사도 하고요. 이런 환자들 기준은 40세 이상 남녀 비형, 시형, 간염 보균자, 그러니까 간염 보유자입니다. 비형 바이러스가 있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앓은 사람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보통 병원에서는 이렇게 간암 선별 검사를 권유하는 것은 30세 이상 비형, 시형, 간염이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건강한 보유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유자는 건강한 사람들은 뭐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간 상태는 괜찮지만 이런 환자들도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간염을 알아서 지금은 다 낫다고 항체가 형성돼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간암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B형, C형 간염 이런 거 환자들 앓고 있는 분들 일반인 사람들보다 간암 생길 확률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냥 일반인보다 간암이 생길 확률이 100배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젊고 건강하더라도 이게 B형, C형 간염이나 이제 옛날에 간염을 앓았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견변 있는 환자는 당연히 간암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간암이 모친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또는 부친이나 간암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간암을 한번 치료했던 환자들은 계속 또 치료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간질환, 만성으로 다른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간암 진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피검사나 초음파, CT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위험군에서 그냥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턱대고 모든 사람은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아까처럼 위험군에서 이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 간암 진단 기준은 뭐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위험 인자가 있으면서 피검사에서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간 종양 표시자 수치가 높고, 또 영상의학 검사에서 있으면 조직 검사 없이도 이런 경우는 거의 간암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결론을 이제 지금 이때까지 간암의 뭐 치료법, 또 간암의 진단하는 방법, 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장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간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경화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간암 자체가 이제 얼마나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또는 뭐 여러 병합해서도 치료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까지 제일 좋은 치료법은 간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간 이식입니다. 이 여건이 안 되는 환자들이 다른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이제 증상 완화나 암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안 됩니다.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과 간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암 환자에서는 간 기능이 좋고 절제가 가능하면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종양이 작으면 고주파 치료나 다른 간 이식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동맥석준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병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간암에 대해 진단 치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자 퀴즈로 간암의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정기 검사를 시행해야 되죠. 한국에서 간암과 가장 많은 질환은 1번 B형 간염, 2번 C형 간염, 3번 술, 4번 담배. 이때까지 간암의 치료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암이 조기 진단돼서 모든 환자들이 간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